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뜻밖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졌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7살의 정순자 씨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젊었을 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에는 파출부 일을 다니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챙기며 학용품을 사주려고 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어디 아픈 데가 생기면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차마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의원이라도 가보려고 했지만 진료비며 약값까지 생각하면 감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오래 살아온 전셋집을 내놓고 조금 더 싼 집으로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야 병원비라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이 무겁게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부동산 앞에서 문을 잡아당기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혹시 정순자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당황한 순자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본 적 없는 남자가 어찌 자기 이름을 아는가 싶었던 겁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예, 맞습니다만. 누구신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해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난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를 아시지 않을까 해서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해 전이라면 바로 그 무렵 순자 씨의 절친했던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홀연히 사라졌던 때와 겹쳤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순자 씨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힘든 시절을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 소식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결국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낯선 남자가 입에 올린 엄마라는 존재가 바로 그 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늘 답답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났을까?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열쇠가 눈앞에 나타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남자 박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떠나시고 나서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하셨고 결국 저와 동생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어머니의 흔적을 찾게 되어 마지막으로 아실 만한 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면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살아오느라 바쁘고 힘들었지만 문득 떠나간 친구의 뒷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남은 가족을 뒤로 했는지 순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남자가 쏟아내는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순자 씨는 부동산 문을 닫고 벤치에 앉아 그와 마주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와 가까이 지낸 건 사실이야.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 하지만 그 후로는 나도 소식이 없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박진호 씨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제 어머니가 맞는 건가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만남은 순자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전셋집을 내놓으러 왔던 날, 뜻밖에도 오래된 기억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박진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20해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얼굴과 닮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가 사라진 후 남겨진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도 살아가기에 바빠 손 한 번 내밀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박진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실 때 혹시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나요? 어디로 가신다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라든가요. 순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 그 뒤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가 알기론 아무도 몰랐어. 동네에서도 다들 충격을 받았거든. 박진호 씨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한 세월이 길었지만 그래도 제 어머니니까요. 혹시라도 아시는 단서가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전셋집을 내놓으려던 오늘 그녀 앞에 나타난 건 단순한 낯선 남자가 아니라 과거와 이어진 운명의 끈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 아버지는 술에 의지했고 결국 건강이 무너져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지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공부는 늘 뒷전이었고 힘겹게 살아오느라 어린 시절은 눈물로 얼룩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듣는 내내 순자 씨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나.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니. 그날 이후로 박진호 씨는 순자 씨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여정을 혼자 감당하기 벅찼지만 순자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순자 씨 또한 병원비 걱정으로 지쳐있던 마음이 이 젊은이의 사연을 들으며 묘하게 달래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저녁 박진호 씨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떠나신 뒤 남긴 유일한 편지입니다. 주소도 없고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언젠가 꼭 다시 찾겠다. 순자 씨는 봉투를 받아 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긴 절망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그렇게 쉽게 떠난 게 아니었구나.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순자 씨는 박진호 씨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원한다면 내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보마.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쩌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니? 박진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일이었는데 선생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의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 가는 대신 박진호 씨와 약속한 일정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병원은 조금 뒤로 미루자. 지금은 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먼저다. 이후로 두 사람은 오래된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작은 단서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탓인지 다들 그 후로 소식은 없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박진호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순자 씨는 차마 그만두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끝까지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꾸나.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의 옛 직장 동료가 멀리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순자 씨의 친구와 닮은 여인을 본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희미한 기억 속에서 겹쳐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두 사람에게 다시금 불씨를 지폈습니다. 박진호 씨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꼭 가봐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순자 씨는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내놓으러 갔던 날 만난 이 인연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 아이와 함께 끝까지 가보자. 설령 내 몸이 무너진다 해도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는 일만은 함께하자. 순자 씨와 박진호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묘하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창가에 앉아 손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원망만 쏟아내고 싶다가도 막상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울어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어떤 말이든 내 진심일 테니 그걸 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거다.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작은 읍내는 조용했습니다. 둘은 수소문 끝에 동네 슈퍼 주인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의 친구와 닮은 여인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한 달에 한두 번쯤 장을 보러 오는 여자분이 계세요.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선 느낌이 있었죠. 그 말에 박진호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또한 손이 떨려왔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 여인이 슈퍼에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채 장바구니를 든 모습,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맞구나. 눈앞의 여인은 바로 20해 전 말없이 떠나갔던 친구였습니다. 박진호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여인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호야. 그 한마디가 흘러나오자 박진호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와 아들이 마주한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20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랫동안 묻어둔 사연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가족을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 아이들을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지. 하지만 결국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끝까지 곁에 있어야 했는데. 눈물이 그녀의 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진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우리 곁에 와주세요. 동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여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이 아들의 용서로 조금은 덜어진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전셋집을 내놓으러 갔던 그날, 그녀를 찾아온 낯선 남자가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잃어버린 친구를 만나게 할 줄이야.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길을 걷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까지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박진호 씨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셨고 동생과도 오랜만에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순자 씨 또한 이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외로움 속에 살던 그녀에게도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 씨도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큰 치료가 필요했지만 다행히도 제때 발견해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호 씨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려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녀는 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너무 가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뜻밖의 인연과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와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합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내놓으러 가던 날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서로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하루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 위에서 어떤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순자 씨와 박진호 씨,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어머니. 세 사람의 만남은 기쁨과 눈물 속에서 이어졌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숨어 지내며 자신을 벌하듯 외롭게 살아온 탓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툴렀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녀는 쉽게 웃지 못했고 늘 주저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가족 곁에서 살아야지. 혼자서는 안 된다. 그녀는 친구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돌아왔으니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어라. 아이들이 널 기다린다. 그 말에 친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박진호 씨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원망했던 어머니가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결핍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순자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지만 가슴 한켠에선 여전히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두고 떠나셨을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감정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었잖니. 남은 시간 동안은 미움보다 사랑을 조금 더 주는 게 결국 내 마음도 가볍게 해줄 거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순자 씨는 이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 역시 병과 싸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을 도우며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아이들과 친구를 지켜주리라. 그것이 내 남은 삶의 의미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살던 집,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 그리고 순자 씨와 함께 추억을 쌓던 공터까지. 그곳에서 어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진호가 처음 걸었지. 내가 손을 잡고 몇 발짝을 떼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 박진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픔과 함께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심한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져 결국 박진호 씨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정밀한 치료와 꾸준한 약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괜히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자 박진호 씨와 어머니는 동시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게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은인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선생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혼자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제는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잃었던 시간을 되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약을 챙겨 먹고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우울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박진호 씨가 책을 읽어주거나 어머니가 직접 끓여온 따뜻한 미역국을 건네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박진호 씨는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저녁이면 꼭 순자 씨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오랜 세월 단절된 세상과 조금씩 화해하며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쳐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진호 씨 마음속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도 문득문득 어린 시절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마다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하면 덜 아픈 법이다. 내가 지금처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치유의 시작이야.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겼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본 지 오래되었다는 어머니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파도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래사장에 맨발을 담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가장 두려웠던 순간도 다 이 바다 앞에서였어. 젊은 날 아이들과 함께 소풍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박진호 씨는 조용히 어머니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고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저희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곁을 지킬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순자 씨 역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 같구나. 여행을 다녀온 뒤 어머니는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동네 교회 모임에도 나가고 작은 시장에서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비로소 조금씩 응어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 덕분에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외롭고 쓸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들이 작은 모임을 만들자며 순자 씨를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같이 어울리며 지내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순자 씨였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용기 내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은 병보다 더 큰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박진호 씨와 어머니는 그런 순자 씨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니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이 말에 순자 씨는 눈가가 젖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잃고 홀로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마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듯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자주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진호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상처투성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함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그 곁을 지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이 진짜 가족이 다시 살아가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박진호 씨 집에 자주 들러 집안일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 집은 이제 또 하나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박진호 씨는 순자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의 빈자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순자 씨와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참 기특하구나.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내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역시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날 이후 박진호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청소년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부모 없이 힘든 시간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다시 가족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자 씨는 박진호 씨가 청소년들에게 강연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녀는 그 순간 자신도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들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활동을 함께 돕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는 등 작은 역할을 하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지금이라도 조금은 갚을 수 있겠구나. 그녀의 눈빛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새 진짜 가족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순자 씨의 건강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제는 병이 두렵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녀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진호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봉사활동이 점점 알려지면서
강연 요청이 많아졌고 아이들을 돕는 일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용서를 택한 거구나.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자라줄 줄이야. 내가 사라졌던 세월이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 씨는 자신만의 마지막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그리고 내 친구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병원비 때문에 전셋집을 내놓으려던 날,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박진호 씨와 어머니는 동시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함께하자. 그 순간 세 사람은 마치 오랜 세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가혹하지만 또 그 속에서 뜻밖의 기적 같은 순간을 선물해 줍니다. 병원비조차 없어 집을 내놓으려 했던 하루가 결국 새로운 가족과 희망을 만들어준 날로 기억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